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상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과 64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겸군자 유종길. 노겸군자 유종길. 수고로운 겸손이니 군자의 마침이 길하니라. 노겸군자 만민복야. 노겸군자는 만백성이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양강의 위치에 있죠. 제자리죠. 그 다음에 응도 상륙과 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구삼은 유일한 양강의 효다. 정의 상륙과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는 이제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노는 공로, 수고로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공로가 있으나 자랑하지 않고 공이 있으나 자신의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두터움이 지극한 것이다. 이것은 공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노력하긴 하는데 안에 내용이 없죠. 실체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만민이 복종을 한다, 다가온다는데 이 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실제적 효를 받았을 때 누구인지, 일반 대중인지 내 친구인지 적군인지 그 범위의 한정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역경에 처해 있고 노력하는, 겸양하는 노력을 이야기한다. 즉 어려운 노고 속에서도 겸손하고 겸양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삼은 역경에서 아래에 있는 유기를 보살피고 또 위로는 육사를 보살펴 몸이 두 쪽 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감의 상이 있는 거죠. 험난함의 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험난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두 쪽 나는 상황에서도 위아래 향한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하여서 상하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런 구삼효를 받으면은 역경에 처해서 고개를 숙이는 겸양하는 자세로 전전긍긍하여 한동안 노력하 겸양함을 상하 사람에게 보여주면은 이들로 하여금 감화를 일으키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역경에 빠진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서 상하의 마음을 진실되게 얻어서 역경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이 유일한 양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사를 보겠습니다. 무불리 휘겸, 상활 무불리 휘겸 불위칙야. 겸손함을 발휘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상활 겸손을 발휘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은 법칙을 어기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그 효를 보면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베푸는 것이 겸허하다는 것은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산겸은 이제 이렇게 육사가 강을 타고 있죠. 제자리이긴 하나 응은 없습니다. 즉 육사는 음효로서 제자리다. 양강을 타고 있다. 그 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휘겸은 겸손함을 널리 편다. 베풀면서도 겸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태현 교수님이 이를 설명하기를 이미 겸양을 필요로 하는 역경의 상황을 벗어났으나 이제 사위니까 상계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겸양의 원칙을 견지하여서 주의를 발휘하면은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나도 불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실제 효를 받았을 때 휘겸에서 휘의 의미와 불위칙 할 때 이 칙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적 이제 상황에서 구체적 상황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두 가지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연관성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먼저 보면은 구삼 노겸 유종길 상활 노겸 군자 만민복야. 노력하면서 겸손하니 군자가 시작한 일은 책임지고 유종 끝마치는 바가 있으니 길할 것이다. 상활 노력하면서도 겸손하는 군자가 만민이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겸의 이미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계, 계주니까 본상을 창을 취하는데 이게 본계죠. 본계가 효변하면 중지곤인데 이때는 이제 계주라서 변효를 취하는 거 본상만을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지상겸은 지뢰복과 산지박, 지뢰복과 이렇게 산지박에서 이렇게 왔죠. 지뢰복에서는 이렇게 진의 명성이 울리는데 그 명성을 더 날린다. 추위를 하더라도 산계를 벗어나지 않죠. 학계를 벗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산지박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는데 낮은 데로 오면서 중간에 감의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즉 노력하면서도 겸손한다. 이 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 유종, 군자 일에 마침이 있다. 이런 건 3위가 세 번째가 하계 끝이고 이제 추위하기 전 본계인 지례복에서는 진이 시작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 지상겸 학계가 간이 되니까 처음에는 진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렇게 추위를 하기가 간이 종결이 있죠. 그래서 군자의 시작이 있고 끝마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민복은 고원의 백성들이 돌아와 감에 복종한다. 즉 고원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 회귀한다, 복귀한다. 이렇게 여기 중간에 감이 있죠. 그래서 고원의 백성들이 돌아와 감으로서 순종하니까 만민복야의 상을 물상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자, 육사를 보겠습니다. 무불리휘겸 상활 무불리휘겸 불위칙야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겸손한 자를 높이 떨쳐 들어 올리는 것이다. 상활 무불리휘겸이라 한 것은 군자가 숭상하고 소인을 억제한다는 국가의 큰 원칙을, 그러니까 대인을 우대하는 그런 큰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휘를 이제 여기서는 이 휘를 들어 올린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산소가 지상겸이 이렇게 있는데 육사가 호변하면은 뇌산소가가 되죠. 뇌산소가는 이렇게 살레익계가 교육한 것입니다. 즉 살레익계 시절에는 이렇게 진의 군자가 아래에 있고 간의 소인이 위에 있죠. 근데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크로스 하게 되면은 진의 군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진의 군자가 이렇게 상계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되죠. 즉 살레익계 시절에는 군자는 아래에 있고 소인은 위에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 교육을 하게 되니까 군자는 위에 올라간다, 소인은 아래에 있게 된다. 즉 휘겸은 들어 올리는 것으로 것이고 겸계 간이 손이 들어 올림이 이야기입니다. 즉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고 올라서게 하는 게 위에 있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즉 휘는 들어 올리고 진작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간의 손으로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불리 휘겸이라 한 것은 군자를 숭상하고 소인을 억제한다는 국가의 큰 원칙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휘 들어 올린다, uprising 하는 그런 물상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상겸의 그 총론 93과 64에 대해서 봤는데, 이때 93에서는 노력하는 군자와 이 노력과 노력의 대상성,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 내용과 복종, 민의 의미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고, 64에서는 휘겸, 그 휘야, 칙야, 위칙, 그 법칙을 어기지 않는데 이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효를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1번부터 6번까지 그 기초를 했죠.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49번부터 하경을 64번까지 다 하고
지금은 다시 상경을 3번부터 이제 지금 15번까지 지삼경까지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3부 반 정도 했습니다. 반 정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1번부터 6번까지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출발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제일 좋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업 됐을 때는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교회만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파트만 연구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제가 점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8번 정도 설명했는데, 계속 점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일상생활의 생활점, 예를 들어서 뭐 일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좀 심각하지 않은 좀 간단한 그런 것을 쳐보면서 이렇게 궤를 맞춰보면은 공부하는데 진도도 잘 나갈 것이고 재미가 붙고 또 주역의 맛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